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차원의 문을 연다. 셀은 선의 허와실 이게 유럽 입자 물리과학 연구소의 그 줄임말입니다. 이게 요즘 나온 이슈는 아니에요. 이게 2015년에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에서 차원의 문을 열어서 그러니까 나락의 천사 아바돈과 황충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무적의 문을 개방한다. 그런 음모론이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오늘 내용은 뭐 딱히 요즘 이제 시대의 징조는 아니고 그냥 한때 있었던 좀 흥미로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아유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일을 하고 밤에 와서 이제 방송하다 보니까 저도 지쳐서 그런지 발음이 좀 꼬이네요. 저도 영 불사신 아닌가 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굉장히 좀 흥미있게 본 사진들이 있었어요. 이게 중일 전쟁을 소재로 한 중국 드라마인데 고증이 엄청나게 고퀄리티더라고요. 경악스러울 만큼. 중일 전쟁입니다. 중일 전쟁. 근데 총은 봐봐요. 지금 아직 21세기 버전이잖아요, 이게. 음. 어, 그리고 AK-47이 그때 있었다고요? 중국군이 이긴 이유가 있었어? 쪽발이든 한술 더 떠요. 이런 현대 무기들을 사용하는 병사들은 미래에서 온 걸까요? 이 자막의 번역이 뭐냐면은 우리 할아버지는 9살 때 일본군에게 살해당하셨고 저는 일본인들을 증오해요. 르뻥 꺼이죠. 아니 할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셨는데 저 아가씨는 어떻게 태어났어? 과속 스캔들이요? 하기서 옛날 뭐 유다 왕 여호야기는 8살 때 세컨드까지 있었다고 하긴 하던데 미래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온 소녀입니까? 트랭크스처럼? 음? 미래에서 온 사람일까? 과연 진실은 와우 동치만 말리에서 8년간의 항일 전쟁이 시작되었다. 오미 선상님 맞네. 진짜 미래에서 온 사람들. 미래에서 타임머신 타고 온 사람들 맞았어요. 병사들에게 연설하고 있는 저 지휘관은 중일 전쟁이 8년 동안 이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으니까. 하하 돌아 스포일러 제대로 합니다. 이 짱깨들의 사극 퀄리티는 둘째치고 시간 여행이라는 거 그리고 그걸 가능케 하는 타임머신이라는 건 나이를 불문하고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설레게 하는 것임을 틀림없습니다. 픽션과 실사를 불문하고 시간 여행은 좋은 흥미거리가 됐어요. 저 유명한 터미네이터 시리즈, 백투더 퓨처, 만화 드래곤볼, 전략게임 레드얼러 시리즈, 심지어 오래전에 화제가 되었던 2036년의 미래에서 온 미국 군인 존 티토에 이르기까지 어허이 끊임없는 화제를 모아왔습니다. 시간여행이라는 걸 거의 처음으로 소개한 인물이 허버트 조지 웰즈. 그의 작품이 소설 타임머신입니다. 그러나 그 작품은 단순히 SF가 아니라 일루미나티가 지배하는 신세계 질서의 모습을 그린 악랄한 찌라시예요. 서기 80만 2700년의 미래에서 인간 종족인 엘로이는 지하에 은거한 몰록스라는 종족에게 사육당하고 잡아먹히는 가축 취급을 당해요. 엘로히는 그 엘로힘이에요. 몰록스는 몰렉이야. 이런 이름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마귀에게 가축처럼 잡아먹히게 만들겠다는 사악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오타가 많냐. 그도 그럴 것이 허버트 조지 웰즈는 일루미나티의 사령탑인 300인 위원회의 일원이자 악마 숭배 클럽의 요원입니다. 세계 혁명 계획을 통해 단일 세계 정부의 모습까지 근 150년 전에 설계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여행이 과연 실제로 가능한가? 타임머신이 개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요. 수많은 과학자들과 박사들의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고 타임머신 실험을 했다는 음모론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 게시 탐정이 느끼기에는 시간여행이라는 건 강철로 된 무지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 타임머신이 개발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제 원수를 없애버리기 위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그의 부모님을 없애버리고 다시 원래 있던 시대로 돌아온다면 과연 그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제가 중학생 시절에 어떤 과학 잡지에서 읽은 그 박사님의 시간여행 연구글에서는
과거로 돌아가 부모님을 죽이고 돌아가도 제가 원래 있었던 그 시점에서는 그는 멀쩡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과거로 가서 그의 부모님을 없애버려 미래를 바꾸고자 하면 제가 원래 있던 그 현실이 변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개입하여 건드린 과거의 시점에서부터 분기된 새로운 미래가 생긴다는 겁니다. 전문용어로 패러렐 월드라는 거죠. 제가 제 원수의 부모님을 없애버려 그가 태어나는 걸 저지한다 해도 그 원수가 존재하지 않는 미래를 보려면 제가 원래 있던 시점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게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여행을 안 하고 말겠죠? 시간여행이라는 건 이래서 불가능하다, 아니 무의미하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사실 화제를 모았던 2036년의 미래에서 온 미국 군인 존 티터 또한 그가 진짜 시간여행자라기보다는 정체를 잘 꾸민 사기꾼이라는 게 저는 제 생각인데, 그는 2000년 11월 당시 처음 등장했고 2001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다가 2001년 3월 24일에 다시 미래로 돌아간다는 글과 함께 종적을 감췄습니다. 문제는 그가 스스로 소개하기를 자신이 1998년생이며 2036년의 미래에서 왔다고 한 건데, 그 시점에는 이미 존 티터 본인이 태어나서 2살 혹은 3살 때의 타이밍이에요. 본인이 이미 태어나서 존재하는 상황인데 미래에서 또다시 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옹고집전을 라이브로 찍는단 말입니다. 그거 미래에서 왔다는 놈이 한 예언마다 다 틀린 것만 봐도 결국 시간여행이란 건 그저 우리들의 순수했던 시절에 아련한 꿈으로 남겨둔 채 접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만약 시간여행이 가능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다면 과연 시간과 공간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뭐가 돼요? 그것만 생각해봐도 크리스천으로서 시간여행이나 타임머신 같은 것을 동경하는 것은 썩 바람직한 일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득 한 가지 더 떠올랐습니다. 대대로 우리네들이 시간여행의 대용품 또는 차선책 혹은 스페어로 꿈꿔왔던 게 뭐이? 차원이동 또는 공간이동이죠. 텔레포트. 만화 드래곤볼을 감명 깊게 본 저에게 만약 드래곤볼 주인공들이 사용하는 초능력 중에 한 가지를 갖게 해준다면 뭘 가질 것이냐? 저는 에너지파 뭐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손오공이 사용하는 순간이동 능력을 가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공간을 훌쩍 뛰어넘거나 또 다른 숨겨진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은 시간여행만큼이나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는 또 다른 로망이었습니다. 아니 농담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여행보다 이게 더 유래가 깊어요. 대대로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판타지로 남아있는 축지법 있잖아요. 이거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이것도 넓게 보면 이런 초능력의 발현입니다. 판타지뿐만 아니라 SF에서도 스타크래프트에 등장하는 워프게이트, 뭐 게이트웨이, 비콘 이런 것들, 레드얼렛에 등장하는 크로노스피어 등 이런 차원이동과 공간이동 장치들은 첨단 미래를 상징하는 당연한 기술로 받아들여졌죠. 작년 어느 날, 작년이란다. 제가 이 글 쓴 시점이 이제 2016년이라서 그래요. 근데 2015년 9월 30일에 이제 제 눈을 번쩍 띄게 한 정보가 있어서요.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라고 하는 기관에서 거대한 입자 가속기를 이용한 실험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문과반 출신이라서 과학 부문 지식은 까막눈이었어요. 근데 이거 제가 그때도 이걸 쓴다고 진짜 대가리 깨진 줄 알았습니다. 입자 가속기를 이용해 양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시켜 지구의 자기장보다 16만 배 높은 마그네틱 강도로 입자들을 충돌시킨다. 이론상 그렇게 하면 20초에서 26초간 시공간 균열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소규모의 블랙홀이 형성되는데, 이 연구의 총책임자인 세런 연구가 컴퓨팅 대표인 세르지오 베르톨루치의 말에 따르면 이 문 밖으로부터 무언가가 들어올 것이며 우리들이 그곳을 통해 무엇인가를 내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이 시작이 뭐 이상한 소리 찌그러가지고, 한마디로 입자 가속기를 통해 인위적으로 블랙홀을 만들고 그것이 마치 차원 이동의 문처럼 작용하여 바깥 공간에서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고 이쪽에서 저편 공간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연구는 당연하게도 엄청난 반향을 이끌어냈어요. 블랙홀로 인해 지구가 삼켜지는 종말을 초래할 수도 있다. 유럽 인권재판소에 이 가동을 중지하라는 소송까지 올렸답니다. 그리고 이런 호기를 놓칠세라 얼른 포스팅을 올린 놈씨가 하나 있었지. 방울석 말고 딴 사람이 먼저 올렸어요. 2015년 9월 23일에 세런이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는 문을 열었다는데,
그럼 지금 이미 이 세상에 악한 영들로 에워싸였겠네. 예? 그리고 방울석에 드디어 나왔네. 파괴의 여왕 시바상. 세른의 입구에 파괴의 여왕 시바의 우상이 세워져 있다는데, 시바는 여신이 아니라 남신이야. 이 새끼 그 남자라고, 남자. 어? 어? 시바 년이 아니고 시바 놈이라고. 어? 하, 이것도 모르나? 자, 어디 보자. 시바의 입상에 세워져. 근데 무슨 인신제사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흑마술 인신공략 의식 동영상. 아하, 비밀 조직 세른을 장악. 뭘 맨날 장악했대 씨발. 비밀 조직 일루미나티가 파괴신 시바처럼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 시바의 우상 앞에서 이제 인신제사를 하려는 무리들이 촬영되었다는 흉흉한 소식. 이 강입자 충돌기 실험이 일루미나티의 종말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문제는 저 문제는 이란 말 나오면 되게 진짜 숫자 짜맞추기. 그러니까 제가 2016년 당시 2015년 그 당시에 이 포스팅 봤을 때도 제가 이 새끼 어디서 약을 파나 싶었던 게, 이 세른의 이 강입자 가속기 실험에 대한 음모론 근거 중에 저런 식으로 수비약으로 날짜 껴맞추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는 2015년 9월 23일이었다가 누구는 또 9월 28일이었다가 또 뜬금없는 세른 설립 61주년 날짜를 껴맞. 뭐냐고 이게. 괜히 이것 때문에 요 앞에 있는 정부들까지도 의심스럽다니까. 그리고 이 힌두교의 시바신이 남신인지 여신인지도 몰라. 예? 그리고 오바마랑 프란치스코 교황이 만나서 뭔 의식을 치렀어 이게. 제가 그 당시에 이 정도까지 보고 나서 이것도 보나마나 뭐 세월호 인신제 사설, 레이디스 코드 희생제물설이나 진배 없는 개소리다 싶었지. 그리고 아니할 말로 정말 그것이 차원의 문을 열어 지옥의 악령들을 세상으로 끄집어 들이는 것이라면 굳이 허와 시를 분별할 것도 없어요. 곧 결과가 나오겠지요. 제가 이 글을 썼을 때가 2016년 12월 26일이었어요. 그때 뛰쳐나온 악령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벌어진 거요? 그러면 좀 말되네. 빨리 보자. 그러던 중 또다시 포스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16년 6월 24일에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비밀기관으로 알려진 스위스 제네바와 프랑스 사이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 세른의 강입자 충돌기 상공을 촬영한 사진인데 차원의 문을 여는 것 같아 합니다. 아니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비밀 연구기관인데 어떻게 저렇게 쉽게 안 할때? 뭔가 좀 깔쌈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오, 멋있네. 이 강입자 충돌기 상공에 또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리는 듯한 광경이 나왔답니다. 자, 저놈이 쓴 또 다른 포스트 하나 더 봅시다. 세른과 아볼루온 2015년 5월 21일. 아니 봐봐 지금 근 5년 다 돼가잖아. 아니 이게 음모론 연구한다는 새끼들은 지들이 싸질러 놓은 포스팅에 대해서 좀 사후 조치를 좀 해야 돼. 뭐 싸질러 놓으면 다요? 에이구 진짜. 자, 제목부터가 세른과 오늘따라 왜 이거 타만노 아볼루온이라 저걸로 무지경을 연다는 스포일러가 느껴집니다. 사실 이 세른이 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입자 물리학 핵 연구보다 WWW 그 인터넷 개념을 처음 구현해낸 걸로 유명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인터넷 쓰고 있는 것도 쟤네들 공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게마트리아 수비학을 아는 쪽에서는 W가 숫자 6에 해당한다며 WWW는 666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거는 맞는데 근데 뭐 몸속에 삽입된 베리칩이 슈퍼컴퓨터와 연결되어 블라블라. 인체에 삽입된 베리칩을 중앙 통제하는 슈퍼컴퓨터 비스트라고 말하고 싶겠지? 그거 없어요. 그런 컴퓨터. 이거 아직 모르나봐. 그리고 베리칩을 원격 통제하는 것과 인터넷 기술이 뭔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뭐 모든 것을 음모론으로 귀결시키는 기승전 뉴월드의 논리로 보자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에? 에휴, 이건 눈으로 한번 싹 읽으세요. 아니 근데 유럽 입자물리 연구소 혹은 유럽 공동 원자핵 연구소가 대체 베리칩 통제랑 뭔 상관이요? 입자물리 연구소랑 원자핵 연구소라는 단어의 뜻이 그새 바뀐 거예요? 응? 아니 이처럼은 뭐가 이처럼이야? 어? 아니 핵심적인 인터넷 기술 그 월드 와이드 웹 이거 개발했다고 베리칩 통제하는 거야? 아유 진짜 이만 개소리야. 차원의 문을 여는 데 쓴다는 그 거대 강 입자 충돌기의 내부 모습입니다. 어제 시바 우상과 참 라임이 잘 맞는 것 같아. 엄마야 또 시바의 여신상이래. 어? 시바는 남신의 남신. 시바의 마누라가 그 죽음의 여신 칼리입니다. 영화 인디아나 존스 미궁의 사원에서 그 암살자들이 섬기던 그 우상이 칼리 여신이에요.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아폴리 아쿰으로 아폴로 신에게 바쳐진 도시다. 이 세른이 위치한 도시 이름이 아폴로와 관련이 있답니다. 아볼루온. 세른의 강입자 충돌기 실험이 블러드문에 맞춰진 일루미나티의 오컬트 의식인가? 이 신재사가 아니라서 좀 양반이네. 자 봅시다. 황충재앙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진 무적행의 사자 아볼로는 파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셀은 연구소 앞에 있는 시바신이 바로 파괴와 창조의 신이다. 태양의 신 아폴로를 섬기는 도시 아폴리 아쿰에서 힉스 입자 영적 존재를 소환하기 위해 일루미나티가 실시하고 있는 강압 충돌기 실험이 저들의 기대와는 달리 파괴의 신 아볼론과 황충의 재앙을 불러오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여기 결론 나오네. 그러니까 저 실험 해가지고 계시록에 나오는 황충재앙과 나락의 천사 아바돈을 불러낼 수 있다 이거 아니요. 쐐기를 박듯이 계시록의 해당 구절까지 첨부해 주시는 센스. 여기까지만 보면 세르는 완전히 일루미나티의 사악한 매드 사이언티스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들의 강입자 충돌기는 인위적인 블랙홀이라는 이름에 가려진 차원의 문, 즉 무적행의 문을 열어 황충재앙을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한다. 저 세른의 로고가 666을 연상시키는 심볼이며 그들의 연구소 앞에 떡하니 힌두교의 파괴와 창조의 신 시바의 우상이 세워져 있는 것만 봐도 으스스할 뿐더러 실제로 강입자 충돌기 실험을 할 때 마치 그 상공에 차원의 문이 열린 듯한 모습까지 있는데도 저것을 믿지 못한다고 매우 둔감하다고 말할 수 있기는 개뿔. 사역자를 분별할 때는 열매, 결과로 분별해라. 계시와 예언을 분별할 때는 말씀, 성경으로 분별하라죠. 결과와 성경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둘 다 모두 팩트, 즉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고 아무리 믿음직하고 아무리 옳아보도 사실관계에서 어긋나면 그것은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는 개똥벌레라니까. 결과라는 것은 이미 실제적으로 드러난 사실이며 성경 또한 하나님이 직접 또는 주의 종들을 통해 명하시고 가르치신 사실이라고 보죠. 어디 여기에 맞춰서 세른의 강입자 충돌기 시험에 대해 한번 살펴봅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15년 9월 23일이고 28일이고 29일이고 블러드문이 떠오르는 기간이고 나발이고 하네. 저 실험을 해서 차원의 문이 열렸어요? 황충재앙이 일어나시오? 무적행의 사자 아볼론이든 나락의 천사 아바돈이든 나타났습니까? 5달은 고사하고 1년하고도 석 달이 지났는데 전갈의 침과 같은 독침은커녕 벌침 한번 찔려본 적 없어요. 문만 열어놓고 개점 휴업이요? 그리고 성경 어디를 봐야 도대체 무적행이 열려 황충재앙이 일어나는 게 인간의 손에 인위적으로 열리는 걸로 해석이 됩니까? 엄연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서 연다 하지 않습니까? 그 세런인가 거기가 뭐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습니까? 그 맘대로 열어제끼게? 그리고 그 앞단락을 보면 그 황충재앙이 일어나는 시점이 언제? 5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아닙니까? 세른의 강입자 충돌기 실험으로 차원의 문이 열렸다면 그 앞에 4번의 나팔은 언제 다 불었어? 휴거도 진짜 일어났겠네? 저는 이미 레프트 비하인드 신세가 돼서 지금 2020년이니까 벌써 후 3년 반 들어가고 있다 그죠? 그리고 계시록의 묘사를 봐도 차원의 문, 즉 무적행의 입구가 열릴 때는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 하지 않습니까? 대체 연기가 언제 올라왔어요?
연기가 올라왔으면 차원의 문은 공중에서 열린 게 아니라 땅에서 입을 벌려야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증명하듯 성경에서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하지 않냐고. 밑에서 위로 올라온단 말입니다.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럼 저 차원의 문이 열린 듯한 강입자 충돌기 상공의 모습은 뭐냐? 그냥 구름이지. 구름 모양이 어떻게 저렇게 나오냐고요? 아이고 불가능할 것도 없네. 네? 봅시다. 자, 이 구름 잘 보세요. 이런 정도 구름 모습인데, 자, 바이옴. 짜잔. 꽈지지지징. 아까 그보다 더 멋지죠? 응? 완전히 지구종말의 모습이라니까, 이게. 저 차원의 문 모양 따위는 어린애 장난이지. 종말 그 자체를 상징할 만한 이 무서운 모습들은 그냥 구름이랑 번개치는 모습으로 순간 포착해서 찍은 거라니까. 그냥 생판 순수 자연에서 이 정도 장면이 나오는데 강입자 충돌기 상공에 뭐 그 정도 구름 모양 못 나와요? 응? 그러면 연구소 앞에 시바 우상은 뭐냐? 보세요. 강입자 충돌기의 내부 디자인을 시바 우상의 모습에서 따온 것도 있어요. 그리고 시바 자체가 창조와 파괴의 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강입자 충돌기 실험을 통해 창조 이전의 카오스 상태를 제어하여 우주 창조의 원리를 밝히겠다라는, 참 이것도 좀 족같은 말이긴 한데, 어쨌든 그 세른의 이념에 적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상징으로서 세워진 걸 수도 있습니다. 얼굴마담으로. 쟤네들이 뭐 시바신을 숭배하는 힌두교 신자라서가 아니라, 걔도 소고기 문질 봐야 되겠네. 그리고 세런이 뭐 일루미나티의 어젠다를 이루기 위해 계략을 꾸민다. 그리고 실천하는 패거리들이다. 이거는 그 연구소에 대해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말이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지. 수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이론 물리학자 80%가 거기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무려 140명이나 이 세른에 합류해서 각종 연구와 실험에 참여하고 있어요. 14명이 아니라 140명입니다. 그들 모두가 일루미나티의 하수인이 아니고서야 그곳에서 일루미나티의 어떤 의식이나 제의나 음모와 수작이 있었다면 어떻게든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 세런 내에서 일루미나티와 무슨 연계가 있다는 증언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허면 동영상에 나왔던 시바 우상 앞에서의 그 신제사하는 장면은 뭐이 물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세른의 내부자가 한 짓인지, 관심병 환자들이 어차피 우상이 있겠다 싶어 장난 한번 쳐보자 해서 연출한 건지, 혹은 그 동네 사는 사탄 숭배자들이 작정하고 저지른 짓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세른한테 아까 말했지만요, 전 세계 이론 물리학자 80%가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 데서 인신제사를 해요? 그러면 뭐 강입자 충돌기를 이용한 실험이 블랙홀을 만들어 지구를 삼켜버릴 뭐 위험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지 않겠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예스라고 뭐 답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강입자 충돌기 실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됐거든요. 어디 보자. 강입자 충돌기 실험에 의해 생성된 블랙홀로 인한 재앙을 우려해서 독일의 화학자 오토 로슬러 교수 등이 유럽 인권 재판소에 이제 이 강입자 충돌기 가동을 중지해달라는 이제 소송을 냈죠. 그만큼 이 안전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봐봐요. 화학자잖아. 이거 문제 제기한 사람이. 강입자 충돌기를 풀 가동해서요. 제대로 블랙홀을 생성시킨다 해도 그 지속 시간은 불과 10초에서 최대 27초, 30초 땡이에요. 그 정도 시간 만에 지구가 블랙홀에 삼켜져 파괴된다는 거, 그거 지나치다 억측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미 이 강입자 충돌기가 차원의 문을 열어 황충재앙을 일으킨다는 설이 파쇄된 건데, 고작 10초, 길어야 27초. 요 타이밍 동안 차원의 문이 열려 있는데 그 많은 황충들이 나오고
아볼론이 등장한다는 겁니까? 게다가 지구가 있는 우주 자체에 강입자 충돌기 실험의 안정성을 입증해줄 증거가 있어요. 우주에는 막대한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의 흐름이 있고 이것을 코즈믹 레이즈, 우주선, 이 선이라는 게 이거 엑스레이 할 때 X선 할 때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광선, 예? 그걸 우주선이라고 합니다. 이 강입자 충돌기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원운동을 하는 두 개의 양성자 빔을 충돌시키는 실험기구. 다 어렵다, 그죠? 그냥 쳐 외워요. 예? 이해하기 싫으면. 이때 발생하는 충돌 에너지가 양성자 질량의 14,000배에 달합니다. 이 에너지로 블랙홀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주에 그냥 존재하는 이 우주선들이 품은 에너지가 그 강입자 충돌기에서 뿜어낸 에너지보다 최대 1000만 배를 넘습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우주선들은 그냥 가만히 우주 공간을 맴도는 게 아니라요. 쉴 새 없이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며 태양이고 달이고 지구 간에 들이쳐 박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하면 대략 지구가 생성된 이래로 강입자 충돌기 에너지의 1, 10, 100, 1000만, 10만, 1000만 배가 넘는 위력의 우주선이 30만 번이나 충돌했어요. 우주 전체로 보면 태양만한 크기의 별에 대고 세른에서 강입자 충돌기를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돌려야 뿜어낼 만한 에너지를 1초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10조 1초에 30조 번을 때려받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중간 공식이 너무 복잡해서 빼고 그냥 결론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저런 마당에 이 병아리 눈물만한 지구에서 그 강입자 충돌기 실험 한번 한다고 차원의 문을 열고 무적행을 열어요? 뭐 야관문이야? 저렇게 초월적인 규모의 강대한 에너지들이 지구에 때려박히는데도 지구가 부서지기를 했습니까? 쪼개지기를 했습니까? 아니 꼴랑 그 강입자 충돌기 하나 정도로 차원의 문을 열겠다는 거 인간의 능력을 너무 과신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언제부터 악령들과 마귀들이 이 세상에 풀려나와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게 인간의 손에 달린 거였습니까? 차원의 문을 열어 악령들을 세상에 풀어놓는다고 한다면 과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권능 앞에 항복하고 쫓겨나간 그 많은 마귀들은 대체 어디서 온 존재들이에요? 2000년 전에 언제 강입자 충돌기가 있어가지고 군대 귀신 같은 거대한 악령의 무리들을 이 세상으로 불러냈단 말입니까? 그리고 굵직굵직한 거물급의 타락천사들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졌고 어둠의 사슬로 묶어 지옥에 던져져 어두운 구덩이에 유폐되었는데 우리가 강입자 충돌기 한번 제대로 돌리면 그들의 결박이 풀리고 지옥의 문이 열려라 야관문 하듯이 활짝 열린다 그겁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자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천사든 마귀든 수족을 노릴 자가 없다는 겁니다. 다섯째 나팔이 울릴 때 무적행의 입구가 열린 것은 강입자 충돌기 따위를 돌려서 연 게 아닙니다. 예정된 대환란을 진행하기 위해 무적행의 열쇠를 주셔서 열게 하신 거라고요. 환란의 때 악령들과 마귀들이 이 세상 위에 횡행하게 되는 것도 휴거를 통해 막는 자가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많은 인류학자들이 현생 인류의 기원을 찾기 위해 무진 노력을 했고 마침내 다다른 결론은 현재의 인류는 단 한 쌍의 남녀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생 인류의 조상이 되는 그 남자와 여자에게 Y 염색체 아담 미토콘드리아 이브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쫑파티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 창세기만 제대로 읽고 믿었어도 이런 고생 안 했을 거라고 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의 이야기지만 정말 이런 말 진짜로 있었을 것 같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눈길과 시선이 가는 음모론을 보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우려내고자 무진 애를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성경 계시록만 제대로 읽고 믿어도 한결 고생을 덜 하실 겁니다. 마지막 때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는 성경의 모든 스포일러가 담겨 있으며 성경의 말씀은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